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9월 21일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 구조도를 산업자본주의 대 금융자본주의라고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고려 아연 대 MBK의 대립관계를 상징하기 위해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그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다소 양이 많습니다만은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완화기에 불어난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엄청난 실태, 20대와 40대의 부채가 예금의 2배 이상이 되었다.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보도한 얘기입니다. 40대까지 부채 초과 상태다. 이런 상황이고요. 기사에 나온 거를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2019년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빚이 많은 나이대가 30대에서 그 50대 되기 전까지 뭐 한 1,100만 원, 1,100만 행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원뿐인 되질 않네요. 뭐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나이 먹고 70대 이상 되면은 이제 좀 줄여가고 있는 거죠. 좀 더 근데 조금씩은 다 늘어났네요. 이렇게. 이게 금액상으로는 물론 추이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 3, 40대 부채가 가장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기 금리가 상승하면 이용자 부담이 바로 늘어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 대출 형태가. 그리고 이제 이 집합주택이랬지만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겠죠. 그쪽에서는 맨션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자금과 차입금 이제 평균입니다. 5,279만 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환율로 본다면 5억 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상환액이 14만 8천 행, 상환 기간을 나눠보면은 2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40대 때 하면 60살이나 돼야 이제 다 갚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됐는데 상환 부담률은 한 17.4%.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이제 이게 일본도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3, 40대는 예금 잔액의 배가 넘는 부채다. 그래가지고 그 젊은 세대가 이제 압박을 받는데 다른 그래서 소개한 바는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이제 일본은 금리가 올려야 될 상황이고 우리는 금리를 내려야 될 상황이지만은 금리 인하로 차입 비용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주택구입 능력을 크게 개선할 수는 없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SCMP 8월 29일 날 컬럼에서 또 한 거를 참고적으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를 강타한 2차례의 치명적인 폭발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기자들이 한 4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AP에서 뭐 민간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죽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떤 종류의 장치가 사용되었나요? 뭐 이런 소제목도 있었고 칩, 자동차, 식료부청, 카페 등 회원들의 호출기가 있는 모든 곳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엄청난 양의 민간인 사상자도 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종류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이러한 장치가 폭발할까요? 이렇게 이제 또 제목을 붙여가면서 해놨는데
이게 호출기 자체가 폭발했다기보다는 호출기 내에 내장되어 있다가 어떤 그 폭탄 장치가, 폭발 장치가 어떤 신호에 의해서 원격으로 트리거가 됐을 거라는 지적이랍니다. 그래서 용기, 배터리, 트리거 장치, 기포 장치 및 뭐 충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격의 정교함이 범인이 오랫동안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해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조직들은 이스라엘의 외국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그러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한 가장 확실한 용의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했다기보다도 장기간에 의한 공작인 것 같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이스라엘. 무섭죠. 그것도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까불지 말아라. 그 수많은 아랍 국가들 속에서 유일하게 그 이스라엘 땅에서 버티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거는 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사의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렇게 한번 2000년 동안 살아보면은 정체성도 안 없어지고 유대교라는 어떤 그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 없어진 것 같은데 현현론이나 이런 그 종족 개념의 유대인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섞여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무섭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접속 수역에 침투, 전례 없는 군사적 위협, 굳이 좁은 텀을 통해 압력, 차기 총리가 추궁할 유사 대응 능력, 석가노지 그 뉴스를 보게 되면은 느끼는데 아무래도 그 좀 보수 성향이 강하고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도 많이 쓰는 언론 매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데가 여기 그 한자로 쓴 뭐 궁고도 그다음에 석항도 서표도 요 도자 맞죠? 여아국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좁은 사이를 통해서 나왔다 이게요. 옛날에는 뭐 이쪽으로 해서 잘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좀 그런 게 있는데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의 접속 수역을 항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중국군이 지난달 말 나가사키현 앞바다에 일본 영공에 처음으로 정보수집기를 침범시키고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인근의 일본 영해에도 측량함을 침투시켰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우리나라와 지역 안보 환경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쭉 해서 그동안에 좀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시위들, 지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나간 항공모함이 뭐 이런 게 있죠. 라우닝호. 이거는 뭐 강제 수평호에서 그냥 뭐 무슨 장치 이름이 있는데 요거는 뭐 스키 점프하듯이 이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건데 그 전투기 엔진 힘에 의해서만 제가 봐서도 뭐 러시아 거 조금 뭐 개조해서 만들었다는데 좀 허접하게 보이긴 합니다. 일본은 현재 국방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린첸 중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중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역사까지
먹이면서 얘기하는데 유조 사건이라고 93년이나 된 국치의 날로 이게 만주사변 때 얘기까지 하면서 이게 18일이 1931년 만주사변의 계기가 된 유조 사건으로 93년이 될 때 중국 국치날 때 이것을 좀 기억하고서 너희 일본 애들 엿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시위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대만 해변에서의 중간선 넘기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인 현 상황을 힘에 의해 변경하기 위해 작전 해역을 넓히고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이거를 지금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자민당 선거, 총재 선거 때문에 절묘한 타이밍을 노렸고 또 미국도 선거에 해당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뭐 많이 침투를 했다는 거예요. 영해 침입을 했다. 또 중국과 해군이 이제 러시아 해군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해상 일본해 훈련에도 함정 3척과 항공기 15대를 파견했다 그러고 그래서 일본이 중국군의 폭거에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계속하고 있는 효과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꼬집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좀 어떻게 강하게 못하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뭐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 홋카이도하고 그 본토하고의 그 해협은 국제법에서 얘기하면은 딴 나라 배들이 거기 지나갈 수가 없답니다. 다 일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뺑 돌아가야 되는데 중국 배나 러시아 배나 미국 배나 홋카이도하고 본토 사이에 있는 가운데에 그거 통과시키게 일본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기네들 그 영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거기를 지나간다고 그러고요. 그럼 왜 그랬겠느냐? 그것은 어저께도 했지만 평화에 대한 거지만은 중국과 러시아한테 그 힘이 있을 때 일본이 힘이 있을 때 뭐 우리가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를 위해서 수틀리면은 그걸 이제 다시 장인의 영해로 선언하면은 못 지나가는 거죠. 글로는. 그러면은 지나가면은 바로 공격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포스코 2억엔 추가 기부, 징용공 문제 재원 부족, 정부 산하재단에 서울에서 카이세 아키히코가 아사히 신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재단에 포스코가 20억 원, 약 2억 1,500만 엔을 새로 기부했는데 처음 만들 때 40억 원을 기부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20억 원을 해서 60억 원이 됐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포스코 유의 기부금은 거의 모이지 않았다. 그래서 배상 판결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지불하려면 120억 원이 필요하다. 60억 원이 더. 그러니까 포스코가 50%를 냈으니 다른 기업들도 대일 청구권 옛날에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다 해소됐다고 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은 대일 청구권에 의해서 혜택 본 데는 물론 그 돈 가지고 포스코를 쳤다고 그러죠. 경부고속도로도 놓는데 돈을 썼다고 합니다만은 다른 대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한다고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돈 좀 번 데서 돈 좀 내놓지 그래요. 대통령실 문겨냥 말로만 전쟁 끝났고 평화 왔다고 세계의 로비. 문 대통령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평화 통일이 아니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담론을 각각 뭐 다시 재고할 때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 정부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북한의 물리적 대응에는 허술했다.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 보내놓고 북한과 평화론 현실성 없지 않냐.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개국가 현실을 수용 취지 발언의 반헌법적 발산인데 이게 제 표현으로 한다면 반국가 세력이고 간첩법에 의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까지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간첩법이 변경이 된다면은. 어쨌든 그게 체코에 갔을 때 그 9월 19일 날이 그게 무슨 김대중 아니다. 9월 19일 무슨 선언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 근데 이 체코에서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위 관계자는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뭐 얘기한 대로 힘에 의한 그 평화 유지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 그래요. 이것은 이제 양국 외무장관들이 포괄적인 그 MOU 체결식인데 체코 대통령이 날라갔다고 해서 뭐 그 원전 수주가 확정되는 건 아니고 그 가능성을 높이려고 간 건데 이 체코 대통령도 그 웨스팅하우스 미국과의 그거를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체코 대통령 한국과 원전협력 유럽 국가들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보도를 냈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악수하는 장면이네요. 뭐 요즘 사람들은 수염들을 깎는데 또 독특하게 또 수염들을 기르는 사람들도 있군요. 공개 매수 저지 선언한 최은봉 고려현 회장 이후 시나리오는 이성민 기자 아시아경제입니다. 고려현과 오랜 거래관계가 있는 일본 종합상사와 일본의 지역본부를 둔 걸어본 기업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서 이길 방법을 찾아냈다고 밝혔답니다. 그리고 복수의 증권사와 자금 확보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확보 이후 영풍 MBK 관계는 최종적으로 MBK 파트너스는 고려인 지분을 영풍보다 1조 더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MBK가 경영권을 갖게 되는 거죠. 공개 매수가 성공을 한다면은. 근데 그러면은 영풍한테 경영권을 준다 그러면은 지금 사회적인 여론이나 뭐 또 이 MBK하고 그 영풍에 유리하게 언론을 보도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고려인을 그 좀 옹호해주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각각 나눠져 있는 거를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 경영권을 확보한다면 적어도 10년은 갖고 있을 것이라고 이제 MBK가 얘기했는데 그 후로는 어떤 국내 대기업에 팔겠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구서링 상사 무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죠. 그게 이제 최신애가 이제 경영권을 다시 확보해 가지고 KG 트레이딩이라고 상호를 바꿨는데 그 경영권의 행방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MBK 영풍맞설 필승 전략 짰다. 고려엔 최윤범의 카드넷. 안정준 기자 머니투데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일본을 비롯한 복수의 아시아권 국가로 출장을 다녀왔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와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고려인이 소프트뱅크가 점찍은 스위스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업 에너지볼트에 약 600억 원을 투자한 것이 양적 인연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재 그 최 회장은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트로이카 드라이브, 신재생 에너지 및 수소,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그 다음에 자원순환, 나중에 그 ESG에 그 부합한 그 자원순환 환경까지 그 고려하여는 이런 쪽으로 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카드이자 조커는 현재 최 회장의 백기사로 분류된 현대차, 한화, LG 등 대기업이다. 각각 5%씩 그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서 투자하는 식으로
투자 참여를 하고 있죠. 지금 그 내부법에 의해서 국내법인의 그 어떤 기업 투자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막아놓은 모양인데, 공업할 때 그런 조건이 그 정관에 있는 거예요. 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 그 세 군데,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그 한화 그룹, LG, 이 그룹이 LG 화학인가 그렇죠? 어, 우호 지분으로 그 뭐 상황이 그 표대기를 한다면은 우호 지분으로 참여할 확률이 꽤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 하면은 고려엔 출범 시 기술 제휴는 일본 동방아연이었다. 그 후 일본을 뛰어넘는 독자적인 재련 기술을 완성 세계 1위의 제련소를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익히기로는 일제시대 장항제련소가 납제련소였는데 모두 북한에 제련소를 지었습니다. 남쪽에는 장항제련소 하나뿐이 없었죠. 구리 제련소는 KG 바로 옆에 있는 그 옛날에 LS 리코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LS M&M 100% 이제 한국 지분이 돼 있는데요. 이쪽도 그 일본 그 재련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왔던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영풍정밀이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최윤범 회장은 MBK 영풍 상대로 줄소송 시작이라고 노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영풍전밀이 영풍의 사회이사를 아니 뭐 여기 뭐 중요한 경영직 및 그 MBK 파트너즈 부회장까지 포함하고 법인 개인 모두 포함해서 또 영풍의 사회이사 박병옥 회계법인 어, 청, 청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런데 고려아연의 법률자문은 현재 김앤장이 하고 있는데 이번 영풍 정밀이 소송을 낸 것은 형사소송은 법무법인 유루가 대리하고 있다. 여기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고려아연이 시킨 게 아니고 영풍 정밀이 나서 가지고 했는데 영풍정밀은 최창골 고려엔 명예회장의 배우자인 부인이 유증근 씨인데 전 대한적집사사 총재를 하신 분인 모양입니다. 단일 최대 주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어, 이 영풍정밀의 현재 운영회장은 최창고 영풍정밀 회장이 나섰다. 그리고 그 5.171%를 보유하고 있다네요. 영풍정밀의 최윤범 회장은 2.75%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분은 유승근 씨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최창기 회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그쪽 그 형제간이 사형제인데 삼형제는 고려인 회장을 다들 했었고 명예회장 식으로 지금 돼 있고 지금 뭐 세 번째 회장이 회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 그 사형제 중에서 그 막내에 있는데 전 그렇게 표현해내요. 여기에서 보면은 고려인이 영풍 빌딩을 떠나서 그 설인동에 어떤 그 임대 사무실 SK 그 본사 쪽 어디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그 나갔대는데 영풍정밀은 아직 안 나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다양한 해석이 나와서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영풍정밀이 형사소송 고발을 한 거니까 저는 이게 뭐 형제의 의리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멋있는 막내인 것 같습니다.
고려한 사회이사 7명 전원 최윤범 지지, MBK는 이사회 기능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 뭐 사실 저도 그 사회이사들이 대부분 거수기 역할이고 지들 잘 아는 사람들 다 시킨 거니까 문제가 무슨 뭐 기업을 뭐 견제하냐 뭐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 다 똑같은데 그걸 가지고 요거는 MBK도 뭐 뻔한 얘기 가지고 그러냐. 뭐 그래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그것이 뭐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려인 쪽은 여기에서는 인용을 안 했지만은 영풍 석포재련소는 운영도 제대로 못했고 환경사고도 났고 그 계속해서 그 인명사고 안전사고도 나가지고 뭐 구속 그 경영인들이 구속이 됐었고 월급쟁이 경영인들이죠. 그런 것들 그런 이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영풍이 너무 그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자기네들 석포재련소를 문을 닫는다면은 그러니까 고려인을 뺏으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석포재련소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면 그러면은 지분이 은근히 높게 쌓았으니까 먹자. 못 먹을 바에 MBK한테 남긴다. 이런 배짱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코리아 헤럴드에서 그 고려인의 호주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MBK 호주 재생 에너지 CEO하고의 그 인터뷰 내용을 했는데 이 사진은 그 아크 에너지 쪽에서 제공했다는데 이 여성분이 아니 이 사진을 왜 이렇게 찍었나? 이게 호주 여성들 저도 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등치 큽니다. 저건 혹은 날 이 소들을 키우고 햄버거도 하는지 엉덩이 방댕이가 뭐 아주 이 여자분들 대단하네. 어, 여기에 보면은 니타 그린 퀸즐랜드 상원의원과 담소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이쪽에서는 뭔가 호소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 우리니까 이런 거를 했고 그다음에 뭐 하지 MBK 영풍이 그런 능력이 있겠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 아크 에너지는 이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전문으로 해서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발전 전기를 이 고려아연의 그 자회사인 썬메탈의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 아크 에너지 자체가 또 저거죠. 그 자회사 이렇게 돼 있군요. 그리고 뭐 아이엔재료는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기술 및 인사교육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MBK 파트너즈는 출구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회사다. MBK나 양풍과 같은 기업이 고려인이 그동안 해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하소연하는 그 호주 이제 뭐 정계까지 좀 지원 사격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네요. FIRB가 입찰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지만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MBK와 영풍은 호주에서 운영 면허갱신을 신청할 때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동안에 또 이 썬메탈을 통해서 호주 퀸즐랜드 쪽인가요? 퀸즐랜드 거기하고 우호적인 그런 데가 있는데 자관 해외 자회사까지 들고 일어났네요. 중국, 미, 비커대도 기준금리 동결 4분기 인하 예상된다. 이봉숙 기자 연합뉴스입니다. LPR 5년물 3.85%, 내 1년물 3.35%, 전문가 한 번에 대폭 내릴 가능성도 있다. 요 제목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금리 인하가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규모 부양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올해 4분기에
한 번에 대폭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인민들한테 아주 인기를 얻으려고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 중국의 총재 선거는 삼민 경쟁 체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경륜의 이시바 40대 고이즈미 리트랍의 다이 바까있지 자민당 선거 3파전 김빈나 기자 헤럴드 경제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이시바인데 어저께인가도 취급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좀 친한적인 기질이 있지 않냐. 그래 어저께도 아니 오늘 어저께 얘기가 아니군요. 오늘 지금 하는 얘기군요. 요거 자료를 어저께 작성해 놔가지고 제가 그런 모양인데 중국식 관점을 일본에 적용하면 첫째 그 리더가 친한파냐 반한파냐 강한 리더냐 약한 리더냐 예측 가능한 리더냐 예측 불가능한 리더냐 이런 쪽에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친한파로 약한 리더면서 예측 가능한 리더라면은 아마 이 사람인데 제 생각에는 두 번째까지는 뭔가 비슷한데 세 번째 예측 가능한 리더냐의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이시바 후보자는 간사장 출신이라는데 일본 당내에서 간사장이면은 우리로 치면은 뭐 총무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뭐 정치적인 색깔 이런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안심과 안전을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왔네요. 자, 이 얼굴도 보면은 강성으로 보이고 생김 자체가 좀 부드럽게 생긴 것 같습니다. 누가 될지 두고 보도록 합시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음모설에 속는다. 미 회의론자 권위 마이클 셔머 중앙일보 일본어판입니다. 자, 이분은 저는 벌써 한 10여 년부터 이 사람이 발간하는 스캡틱이라는 그런 그거를 가끔 홍보하는 거를 봐왔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음모설이 가짜 과학을 믿는가 큐아논 음모설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70이면 나하고 나이가 똑같네요. 1997년에 과학적 회의주의 운동단체 스캡틱스 소사이어티를 창립하고 회의주의 과학저널 스캡틱을 창간했다. 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이 사람을 알았으니까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람이 한 얘기 정치는 뭔지 모를 때는 모르겠다고 제발 얘기해 달라고도 했다. 이런 얘기가 또 중요한 것 같네요. 어쨌든 똑똑한 사람일수록 음모설에 잘 넘어간다. 이게 이제 또 핵심적인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의 정신은 오디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거 하고 다른 발음은 똑같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제가 감사 업무를 배울 때 스캡티시즘으로 배웠습니다. 그 국내 번역은 상장사 협의회 번역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문적 의구심. 그러니까 감사 역할은 그렇습니다. 법원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에요. 감사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 분석도 일단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기업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과학의 정신도 왜부터 따지잖아요. why 이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주의 10억 달러 규모의 태양전지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수백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맨디카 TCD라는 요게 뉴멕시코주의 이게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은 이 정도 땅 넓이의 건조한 지역에서 태양빛이 아주 뜨겁게 쬐는 데서 하지 우리나라 같은 지형에서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 진 그 태양광 그 시설이 이게 중국제일 확률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메이커가 어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뭐 태양광 그 처음 만들어낸 것도 미국입니다. 처음에는 메이드 인 USA. 제가 환경 그 실습을 할 때 어디 저기 진도 가서 한번 그 태양광 그 최초로 설치했던 진도에 가서 한번 봤었는데 그 부품들은 메이드 인 USA가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중국이 그냥 덤핑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지금 이렇게 그 거대한 그 태양광 시설에 메이커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중국제. 그러니까 그 관세를 한 뭐 50% 때리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저는 뭐 생색을 내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긴 하더라도 풍력 발전도 그렇고 우리 같은 한반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죽었 뭐 가장 좋은 것은 원자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지역에서는 원자력으로 그 에너지를 확충해야 된다. 4차 산업 반도체 전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SMR하고 소형 원전 모듈 이런 거 뭐 성공을 좀 시켜야 되겠죠.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만약 그런 거를 위해서 이거를 유의를 해야 되겠죠. 이민, 사회적 비용 대 경제적 이점. 유럽이 이제 이거 가지고 고민인데, 피터 자이언 그 지정학자가, 아, 이 상아탑에서 출신들이나 딱상 공론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민의 사회적 역량을 외면하는 것은 균형 잡힌 토론에서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캐나다와 독일 상황을 보면은 캐나다는 뭐 이민 현재 제도가 뭐 성공을 좀 했지만은 뭐 중국인들이 집값을 너무 올려가지고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또 그 월세도 너무 뛰어서 아주 요즘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인구 감소를 이민으로 캐나다는 성공을 한 거로 보이고 독일은 받아들인 적이 보스니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많은 난민을 데려왔는데 이게 지금 세대가 바뀌면서 또 인간의 능력이 또 그 혼혈인들이 나오고 뭐 하면서 이게 좀 골치 아픈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표현은 이러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정사각형 구멍에 둥근 폐그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로 독일의 지금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요 미터가 뭘 하나 쓰고 싶었어요. 아니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만들겠다는 이민청은 얘는 지금 여당이 됐으면 그걸 좀 이민청을 좀 우리나라는 이게 좀 막 들여오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바로 그 지금 휴전 상태고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제대로 심사해서 그 이민을 받아들여야지 그냥 마구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인구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이민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나 뭐 중국이 다 스파이짓하고 간첩질하고 해서 기술 탈취를 해가고 뭐 그런 상황이고 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민청에서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민청 내에는 뭐 국정원 내지는 뭐 연결 뭐 이런 게 또 좀 잘 돼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 자료는 그냥 제가 그 기록을 위해서 추석과 세계의 마고 숭배 사상에 대해서 그 방송을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캐치해서 좀 정리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고조산 뭐 저기 우리나라 그 환단고기 책도 저도 봤었는데 고대에 그 홍수 전에
아마 그 고대의 그 연방 그런 제국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거가 그 좀 의미 있는 그런 거로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그 고조선 12연방 단고는 그 연방의 그 이 재정일치 총수였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재정일치 시대니까 정치하고 종교하고 같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 샤먼 우리 현재로서는 그 무당 뭐 이렇게 그 비하를 하지만은 세계의 종교들이 전부 다 그 이 천문 샤머니즘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 합리적으로 요거는 상관관계를 아주 잘 풀어갔습니다. 인과관계는 아니죠. 그 별자리 문제라든지 그 과학적으로 뭘 분류를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의 뜻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서 하는 거는 인간이 상관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전 세계 이 동일한 그 이, 이 샤머니즘 정신이 전 세계에 다 깔려 있다 하는 얘기에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